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관세 100%를 매기고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발작적으로 반응할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이제 칼을 중국이 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만 히토류는요,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히토류가 나지 않는 다른 데서 아프리카나 아르헨티나나 다른 지역에 생산한다고 해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정년이나 그거를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선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나 서방의 기술을 빌리지 않고는 지금 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한데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도체에서는 좀 독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키웠지만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에서 독립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도 왜 이 정도로까지 발광을 하느냐? 거의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히토류 공세로 미국이 태평양 함대 자체를 운행하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의 유수한 싱크탱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미국의 패권 유지에 결정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고 CSIS라고 아주 저명한 곳이 있잖아요. 사실은 CSIS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약간 좀 초당적인 연구소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 양당에서 좀 신뢰를 받을 만한 곳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번에 새로운 점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중국이 뭘 새롭게 했길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작 버튼을 눌렀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외국 직접 생산 규칙, 그 FDP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와 유사한 거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요거를 반도체 수출 제한할 때 정도만 사용을 해왔거든요. 이 FDPR은 뭐냐면 미국 기술, 소프트웨어, 장비를 사용해서 제조한 제품이면 비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반도체? 야, 한국에 생산하지만 그 안에 미국 기술 들었어. 그러면 우리 말 듣고 우리가 팔라는 곳에만 팔아. 안 그래? 그럼 우리가 너 제재할 거야. 라고 하는 게 FDPR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건 뭐냐? 외국 기업이 중국산 히토리를 미량이라도 함유한 자서 혹은 중국의 채굴정제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허가제는요. 중국산 중히토류가 0.1% 이상 포함된 외국산 히토류 자석 및 일부 반도체 소재에도 적용되는데요. 이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민감해지는 겁니다. 미국이 야 우리 기술 들었으니까 중국에 팔지 마 하는데요. 중국은 야 이거 우리 기술 들었으니까 미국에 팔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누구 말을 들으냐? 당연히 그러면 미국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하기 쉽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랬다가 중국이 히토류를 끊어버리면 우린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술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이 히토류라는 힘을 가지고 기술을 맞받아치는 겁니다. 중국은 현재 히토류 채굴량의 70%, 전 세계입니다. 그다음에 분리 정제의 90%, 자석 제조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조치는 세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CSIS는 말합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방위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히토류는요,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및 콜롬비아급 잠수함, 토마호크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무인기, 제이담이란 그 직격탄 계열의 스마트 폭탄, 다양한 군사 기술의 핵심 소재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오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러한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물론 다른 데서 좀 남은 것들 긁어 모아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속도를 내는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핵심 기술은 대부분 중국 무기들은 중국이 자신들의 기술로 자신들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신들의 기술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데다가 히토류 공급까지 원활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보다 한 5배 빠른 속도로 군수분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첨단 무기 체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갭은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미 함정의 질이나 이런 건 미국이 좋다고 하지만 함정 수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지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태평양을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완벽한 태평양의 지배자인가는 이제 의문인 상황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근처에 오면 한국만도 격침시킬 수 있는 수많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고 있고요. 중국 함대가 나오면 붙어봐야 아는 겁니다. 아무리 최첨단이 미국에 있다고 해도, 그리고 운용 능력이나 이런 게 미국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실제로 중국이 가장 최신 함정을 많이 만들었고, 뭘 질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많이 만들었고, 지금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무기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쓰일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지난번에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미중 대리전으로까지 불렸던 그 전투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파키스탄이 중국 무기를 가지고 인도를 박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국 무기가 단순히 미국보다 질이 떨어져, 중국이 이제 뭐 미국에 무조건 질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히토르 밸브를 잠그면 미국이 무기를 만드는 속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의 방위산업을 겨냥해 취한 가장 중대한 수출 통제 조치로 평가됩니다. 더군다나 올 12월 1일부터 미국 등 외국군과 연관된 기업은요, 거의 대부분 수출 허가가 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군의 미국 방위산업으로 가는 히토리는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중국 상무부는요, 군사 목적으로 히토리를 사용하는 모든 요청은 자동적으로 거부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건 미국 무기에 쓰일 것 같다. 이 업체로 가는 거는 당연히 미국 무기에 쓰이지. 이렇게 하면 중국이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작 버튼을 누른 겁니다. 맨날 힘을 통한 평화, 우리가 무기고로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중국의 자원 없이 미국의 무기를 운용하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CSI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은 안 그래도 중국에 대비해서 생산 능력과 신속한 확충 역량이 제한되어 심각한 취약성을 보였는데요. 이번 조치는 그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전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요. 인도태평양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한층 가속화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미국이 제조업 역량을 잃어버리면서 방위산업 역량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이 뭐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이나 뭐 여러 방위산업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조 역량이 딸리다 보니까요. 제대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한국 분에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뭐 생산성이 한국의 한 절반 정도 되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뭐 자동화되고 이런 공장에는 한국보다 뛰어난 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조업은요. 한국의 절반 정도도 되지 않고 그나마도 시간 내면 가버리기 때문에 만드는 거 중간에 놓고 가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산업이 뒤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제 원자재 조달까지 어려워진다면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도요. 14나노 이하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및 검사 장비 등에 사용되는 히토리 수출 허가도 사안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기업들은 최종 사용자, 기술 사양, 사용 목적 등 세부 문서를 중국 정부에 내야 되고요. 그러면 중국 당국은 이를 근거로 허가를 지연 거부 조건부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반도체를 미국 안에서 만들게 하려고 난리고요. TSMC에서 뭐 반도체 절반은 우리에 생산해야 된다. 한국에도 삼성하고 뭐 하이닉스의 공장 미국에 지어라 맨날 압박하고 있는데 그럼 뭐 합니까? 만들 수 있는 원재료가 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래 기술 니들이 써 그래 기술해. 컴퓨팅 능력 니들 뭐 많이 짓는다며 줘. 대신 우리가 핵심 소재는 너희들한테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픈 거거든요. 물론 이런 중국의 강경책은요. 당연히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하도 난리를 치고 트럼프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니까 중국도 나도 칼이 있어 라고 이제 제대로 한번 꺼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강력한 카드를 지금 꺼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도 그렇게 보도했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이 패권 경쟁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괜찮다. 이젠 우리는 미국에서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계속 같은 보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내부용이기도 하지만 내부 설득용이기도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판단하기에도 이제는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기술 역량이 축적됐다라고 보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도 애들이 반도체 공급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을 땡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거는요, 중국이 히토류를 경제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는 장기 전략을 한층 강화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중국이 2023년 12월부터 히토류 채굴 및 분리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고요. 올 4월이죠. 그런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새 관세를 부과한다. 그때도 뭐 100% 부과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7종의 히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50% 룰이라고 하죠. 제재받은 회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자동으로 제재된다라는 룰을 지금까지는 재무부, 그러니까 금융제재에만 적용했었는데 이제는 기술을 담당하는 상무부에도 적용한다. 이거는 뭐 명확하게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거기 중국 대규모 기업들이 상무부 리스트에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발표하니까 중국이 이거는 선을 넘었다. 한판 해보자는 건지 하면서 이걸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히토류 정책이 경제 지정학적 영향을 확대해서 핵심 도구로 중국이 이제 우리 이거 마음껏 흔들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됩니다. 뭐 미국은요,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급망 다변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뭐 핵심 소재 자립화하고 뭐 히토류 광산 미국 정부가 지분 매입하고 지금도 뭐 수십억 달러 들여서 뭐 히토류 비축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임기응변도 땜질 수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그 CSIS 결론도 이겁니다. 미국의 완전한 히토류 작업 체계가 구축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린다. 그 사이에 중국은 여전히 히토류와 뭐 채굴, 정제, 자석 제조 등 전 단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똑같죠. 반도체로 반영해 봅시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의 완전한 작업 체계가 구축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거예요.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때리는 반격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첨단 산업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를 가졌다는 걸 다시 한번 트럼프에 경고한 것일 수 있죠. 트럼프가 매일 카드를 흔드니까 야, 우리 카드 진짜 있는데 안 흔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방 트럼프의 발작 버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당장 유럽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히토류 통제가 현실화되면요,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그러니까 군사 지원이 차질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유럽 내에서는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해가지고 진짜 자동차 수출,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히토류, 자동차에 들어가는 히토류 자석이나 뭐 전기차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기까지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유럽이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호르헤 똘레도 주중 유럽연합 대사는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회의에서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EU 기업들의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정상회담이라는 건요, EU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잠깐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 20년인가 30년 만에 수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간 거라서 성대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시진핑이 안 만나준다고 해가지고 잠깐 만나는 걸로 바꿔서 겨우겨우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이런 히토리나 이런 공급을 잘하겠다라는 게 서로 양측이 합의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EU도 이렇게 목줄을 잡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EU와 중국 지도부는 지난 7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요, 히토리 수출의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합의했습니다만 EU 실제 허가 승인율은 오히려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EU 상공회의소에 따르면요, 9월 9일 기준으로 히토리 수출 허가 신청 건수는 총 141건이고 이 중 19건만 승인됐고 122건 이상은 여전히 처리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계속 간보면서 줬든 말듯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허가 지연으로 해서 8월에만 유럽 내에서 7건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요. 9월에는 최대 46건의 추가 차질이 예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를 중국이 히토리를 잡고 유럽을 길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히토리를 공급받아야 되는 게 뭐 자동차나 일반 생필품 회사만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군수 생산하는 업체들에게도 충분히 히토리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톨레도 대사는 말합니다. 중국이 러시아 군사 조직에 물질적인 지원을 했다는 증거는 많다. 그리고 EU 제재 회피 중에 약 80%가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히토리가 러시아로만 가고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싱크탱크의 몽테뉴 연구소인 마티웨 디샤텔 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는요, 중국이 이런 허가 시스템, 그러니까 수출 통제 시스템을 단기적으로 고도화하고 있고 군사 최종 사용자 기준의 시행도 체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 아까 말했듯이 12월 1일부터 군사용으로 쓰이는 반도체나 히토리 들어갈 것 같으면 못 수출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적용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이걸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자국 군사 수요에 대한 통제를 계속 하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도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가 강경하게 가더라도 기업인들은 중국이랑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강경한 말을 잘 못하는데요. 브뤼셀 소재 상공회에서 연합 비즈니스 유럽이라는 그 유럽의 상공회에서 연합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엘레나 수아레스 산체스라는 사람은요, 중국이 이해하는 언어는 힘과 거래의 언어라면서요, 중국이 궤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수단을 계속 써야 한다고 하면서요, 보복이 따르더라도 감수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중국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게 수준을 넘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손해볼 때 손해보더라도 지금 중국의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우린 계속 끌려다닐 거야. 라고 상공회의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파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상공회에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중국으로 인한 유럽의 어떤 제조업 차질이나 어떤 영업 차질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히토리 수출 통제는요, 단순히 미중 패권 전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국의 반격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해온 건데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연이었던 시기는 올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로 벌써 접어들면서 주연이 중국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